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교과서 77쪽의 기압과 날씨 변화 11차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화이팅! 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대기와 해양 파트 담당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77쪽에 나와 있는데, 자, 먼저 학습 목표,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나타나는 날씨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고요. 자, 핵심 용어 일기도 뭐 다 알고 있겠지. 그다음 기단, 전서, 온대저기압, 이동성 고기압, 일기예보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죠. 한번 정리해서 옆에다가 한번 개념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랭연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가 전선이 뭐예요? 기단과 기단이 충돌한 게 전선이다.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난 게 전선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올란전선도 있고 한랭전선도 있는데 한랭전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교과서 이제 기압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요걸 보기 전에 먼저 교과서 77쪽을 먼저 보세요. 77쪽. 자, 거기 보면 일기기호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가끔 수능에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먼저 가운데 원은 구름의 양을 의미하는 거. 구름의 양. 맑으면은 거기 오른쪽에 있듯이 동그라미에 쳐 있고, 흐리면은 비가 올 것 같다. 진하게 검은색으로 색이 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의 양 울량을 기준해서 왼쪽 위는 상단은 기온을 표시하는 거고, 자, 왼쪽 옆에는 일기 상태는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안개, 내우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교과서 77쪽을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울량을 기준해서 그 기둥이 있죠. 기둥은 이제 현재 풍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풍향. 현재 보니까 뭐 이제 북서풍이 불고 있네. 그리고 풍속은 12m. 자, 길은 것은 5m. 짧은 것은 2m/s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각형은 25m를 표시하는 거고요. 자, 간단하게 봤고 이제 다시 원위치 넘어가서, 자,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 공기 압력을 의미하는 거죠. 공기 압. 이거 이제 제가 기상청 영상을 캡처해 왔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저기압에선 수려한 공기가 상승하고 단열 팽창으로 구름이 형성돼 날씨가 흐리다.
기상청 영상을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우진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압, 한자로 풀어보면 공기기 누르압, 말 그대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뜻하는 것인데요. 기압의 연구에 대한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기압에 대해 관심을 처음 가진 사람은 바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친구가 한 명 찾아왔는데요. 내용은 자신이 우물을 찾기 위해 땅을 팠는데 아무리 물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갈릴레오는 왜 우물이 나오지 않는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기압에 대한 연구는 갈릴레이의 제자인 우리도 잘 아는 토리첼리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기압에 대한 연구를 위해 물 대신 수은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대기압 실험입니다. 수은이 담긴 수조에 수은이 담긴 유리관을 거꾸로 수조에 담그게 되면 일정 부분까지만 내려가고 76cm의 높이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유리관 안에서 누르는 수은이 누르는 힘과 유리관 밖 수조에서 밖에서 누르는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한 이러한 실험을 통해 공기가 없는 공간, 즉 최초의 진공 상태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블레즈 파스칼이 기압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이전에 갈릴레오와 토리첼리가 연구한 기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는 어느 날 파스칼이 토리첼리가 만든 수은주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수은지가 갑자기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를 가지고 파스칼은 높이에 따라 기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길고 길었던 기압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하였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기압에 대한 연구를 한 이 파스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압의 단위를 파스칼 또는 헥토파스칼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유리관 안의 수은의 힘과 바깥의 수은의 힘이 평형을 이루어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는 1기압이라고 하는데요. 1기압은 헥토파스칼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1013 헥토파스칼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받고 있는 공기의 압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압은 단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압은 높이에 따라 강도가 다르게 됩니다. 지구를 기준으로 보시면 지상이 가장 강한 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 하늘, 그 다음 우주겠죠. 간단한 실험으로 이와 같은 고도에 따른 압력차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높이가 있는 우유곽을 준비를 하고요. 그 후에 높이의 차이를 두고 이와 같이 구멍을 뚫은 후 우유곽 안에 물을 붓게 되면 구멍으로 각각 물이 나오게 되겠죠. 즉 압력에 따라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맨 하단부의 구멍에서는 위로 많은 물이 쌓이면서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물줄기가 제일 강하게 형성이 되고 위로 갈수록 물의 압력이 작아지면서 물줄기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압도 이와 같이 높이에 따라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평평한 지면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골짜기다, 산의 능이다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주변의 지형이 낮게 형성이 될 때 산의 능으로 형성이 되게 되고요. 주변이 반대로 높게 형성이 될 때 우리는 여기를 골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한 고기압과 저기압은 서로 부는 바람의 방향과 특징이 다른데요.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고기압은 위로부터 내려온 공기가 시계 방향을 따라 퍼지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저기압은 아래로부터 공기가 오르면서 반시계 방향을 따라 모여드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은 공기의 성질, 즉 온도 차이에 의해 조금씩 다른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지표면 부근으로 찬 공기 형성이 되면 형성된 고기압은 대기 중층으로 이렇게 수렴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키가 작은 고기압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형태는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겨울철에 나타나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에 해당하죠. 반대로 지상 부근의 공기가 뜨거워지게 되면서 상승하게 되는데요. 상승한 공기는 일정 고도에서 모인 후 다시 주변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즉 지상의 저기압 상승으로 고기압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이러한 저기압을 우리는 키 작은 저기압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키 큰 저기압과 고기압도 있습니다.
대기 중상층에서 발생한 파동은 지상의 기압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대륙 광계면 부근에서의 파동은 회색 점선과 같이 대기 높은 곳에서 물결 모양을 이루면서 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행은 공기의 연직적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대륙 광계면 부근의 파동이 밑으로 향하게 되면 대기 중층의 찬 공기도 함께 압축이 되면서 밑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때 찬 공기는 곧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면서 내려가게 되는데요. 밑으로 내려앉은 찬 공기는 대기 하층에 기존에 있던 상대적으로密도가 낮은 공기를 강제적으로 위로 상승시키고, 이 때문에 지상의 저기압은 대륙 광계면 파동의 중심 오른쪽 하단부에서 발달을 하게 되고, 상층 기압골, 대기 하층도 기압골 또는 저기압 형태를 갖게 되면서 키가 큰 저기압이 형성되게 됩니다.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연직적으로 분포한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전체적인 공기 분포가 위로 들리게 되면 대륙 광계면 하부에서는 전체적인 공기가 따뜻해지게 되죠. 연직적으로 공기가 팽창하는 곳은 앞서 말씀드린 저기압의 상승기압과도 매칭이 되면서 지상 부근으로는 공기가 들리게 되는데요. 이때 그 주변으로 공기가 모여들게 되면서 이와 같이 특정 구역에서 발산장이 형성이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구역에서는 발산장에 의한 고기압이 발달을 하게 되죠. 즉, 키가 큰 고기압과 저기압은 주로 대기 상층의 이 대륙 광계면 부근의 파동에 의해 생긴 연직적인 흐름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대체로 서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키가 작은 기압계는 대기 하부의 흐름 또는 온도 분포로 인해 생기는 것을 지상 부근의 공기의 성질이 바뀌게 되면서 세력이 약해지게 되고요. 키가 큰 기압계는 대기 상부의 흐름으로 인해 발생을 되기 때문에 대기 하층의 고저기압은 상층의 파동 흐름과 함께 고저기압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정의와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분석관 우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기압이 공기덩어리가 무거운 거죠. 높으면 고기압, 하강기류가 있다. 기상청 영상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주는 공기덩어리들 이제 있는데,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기단,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기단, 그 다음에 초여름이라든가 이런 때는 오호츠키 기단, 초가을, 그리고 봄, 가을에는 양치항 기단. 자, 여기 보면 기단의 특징이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기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건조. 오른쪽은 어때요? 바다니까. 다섯. 그리고 수평을 딱 나눠가지고 위에 있는 것은 어때요? 할랭. 밑에는 올란. 그게 기단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을 기준으로 십자로 한번 쫙 그어보세요. 그어보면은, 자, 대륙성 기단은 건조, 해양성 기단은 다섯, 그리고 고위도는 할랭, 저위도는 올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있죠. 일단 이제 기단성에 나오는데, 적도 기단. 우리나라에 태풍이 올라올 때, 고온다습한, 공기덩어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적도 기단을 여기다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단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날씨 왜 그럴까 궁금해. 황사에 녹새바람 장마에 해풍까지 우리나라 둘러싼 기단들 때문이지. 북서쪽 시베리아, 남서쪽 양쯔강, 남동쪽 북태평양, 북동쪽 오호츠크, 거기에 하나 더 남쪽에는 적도기단. 북쪽은 한랭, 남쪽은 온난, 서쪽 대륙 건조, 동쪽 바다 따스. 그렇게 퍼즐을 맞춰보면 기단 성질 간단하잖아. 겨울철엔 시베리아, 북서니까 한랭 건조. 봄가을엔 양쯔강, 남서니까 온난 건조. 초여름엔 오츠크, 북동이라 한랭 다습. 한여름엔 북태평양, 남동이 6월까. 상한사온 북서리 봄, 뭐 때문에? 시베리아. 건조한 황사의 봄, 가을 가뭄은 양쯔강.
네, 잘 들어봤습니까? 지금 이번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또 이 온라인 강의 지겨울까봐 과학성도 넣고 또 기상청에 들어가서 영상도 다운받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많이 넣습니다. 자, 일기예보성도 한번 들어볼까요? 유치하지만 한번 들어봐요. 일기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 그 밖의 날들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가요? 우선 챙겨볼까요? 오늘 날씨 알려면은 일기예보 봐야죠. 기압,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날씨는 일기도로 그려보세요. 일기도는 선과 기호로 나타내지요. 비는 점소나기, 점세모, 안경, 선세계, 눈 있는 꽃, 우박, 매운 서리, 태풍, 바람은 풍랑, 풍속, 구름이야. 고는 고기압, 기압, 높고 날씨 맑아요. 저는 저기압, 기압 낮고 구름 많아요. 같은 기압선으로 연결해 등압선이죠. 바람은 고에서 서로 불어요. 여름에는 고기압이 남남쪽이죠. 따뜻하고 습한 바람 남동 불죠. 겨울에는 고기압이 북서쪽이죠. 등압선 간격 좁아서 바람 북서부. 어때요? 잘 들었습니까? 자, 우리나라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기단, 뭐 아까 조금 전에 나왔었죠? 양쯔강 지역에서 발생한 양쯔강 기단. 또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날씨가 자주 바뀐다. 이 규모가 작아요. 우리가 시베리아 고기압이나 북태평양 고기압은 규모가 크고 정체성이에요. 고기압 중심이 딱 고정되어 있어. 여름에는 북태평양, 겨울에는 시베리아. 근데 봄, 가을에는 고기압들 여기 보면 나와있죠. 고기압, 저기압이 번갈아 갑니다.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이런 걸 갖다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여름 또 나와있네요. 여름, 북태평양 고기압 조금 전에 얘기했죠. 고온다습하죠.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이 크게 발달하여 춥고 건조하며 폭설도 내리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은 80쪽 온대 저격과 날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이건 뭐 온대 저격은 일기예보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자, 어때요? 11자씩 해보니까 할만하죠? 영상 같은 거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2번씩 반복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은 온대저기압과 날씨니까 요거 온대저기압 날씨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에요. 충분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룡학교에 입학하는 첫날이에요. 공룡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울지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 기쁜 날 공룡 학교에 입학하는 첫날이네. 모두 모여서 함께 공부해 보태라. 선생님 반가워요. 우리는 중생대 백악기에 살고 있죠. 지구는 우리들 공룡의 왕국. 따뜻한 날씨에 맛있는 먹이 있어. 지구는 우리들 공룡의 낙원. 쿵쿵 백악기에 육식 공룡 알아볼까. 힘센 폭큰 티라노사우루스, 큰 몸집의 기가노토사우루스, 날쌘 도둑발로 키라토르, 악어 닮은 스코미무스, 멋진 스피노사우루스. 쿵쿵 백악기에 조식 공룡 알아볼까.
처음엔 따뜻한 날씨에 극지방 얼음도 모두 녹았죠. 하지만 나중엔 겨울도 생기고 화산 활동도 활발해졌죠. 우리는 중생들 백악기에 살고 있죠. 지구는 우리들 공룡의 왕국. 공룡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꽃 피우는 식물도 늘어났지요.